괜찮아. 어서 오세요.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짜님 어서 오세요. 유리핑님 어서 오세요. 오, 다들 오늘 잘 보냈나요? 오늘 와 너무 덥던데 점심에 저거 뭐야 그 냉짬뽕 제가 먹으러 갔다고 했잖아요. 네. 아 오늘 날씨여서 그나마 이게 먹으러 갔지. 이게 냉짬뽕이 여름이니까 그러니까 좀 시원한 게 땡기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진짜 더울 때는 먹으러 갈 엄두도 안 나겠더라. 너무 더워가지고. 오늘도 먹고 나오는데 좀 시원한데 이러다가 한 1분 만에 더운데 막 이러더라고 내가. 와 오늘 진짜 더워. 귀엽다님 어서 오세요. 하겨울님도 어서 오세요. 한 걸어서 한 5분 한 7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걸어가지고 한 왕복 15분 정도? 근데 거기가 배달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배달을 하면 한 3,000원 차이가 나더라고. 전체적으로. 이게 3,000원이 안 올랐을 때 가격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싸요. 거의 어느 정도냐면 그 제가 먹은 게 냉짬뽕이잖아요. 냉짬뽕은 그냥 한 9,900원 이렇거든요. 근데 배달하면은 13,000원 되고요. 비빔 중면이 있더라고. 비빔 중면, 막 비빔 냉면, 막 이런 것들은 5,900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6,000원이죠. 근데 양이 적지도 않았어요. 양 적당히 많은 편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에 이 가격이면은 되게 가성비 괜찮은 그거거든. 근데 배달을 시키는 순간 가성비가 없어져 버려. 거의 한 3,000원 돈 정도 오르니까 한 10,000원 가까이 다 넘어가더라고. 10,000원쯤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여름에 시원한 거 땡기긴 하는데 시켜 먹으면 가격이 이상해지는 가격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시킬 수는 없는 여름에 뭔가 진짜 찐 여름에 먹긴 좀 그런 음식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이드도 먹었거든. 사이드도 먹었는데 거기가 전부 다 수제래요. 그래서 나는 계란만두랑 새우튀김이랑 고기산적 튀김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새우튀김은 그냥 새우튀김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계란만두랑 그 뭐야 이렇게 그 고기산적 튀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너무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거든. 근데 계란만두는 그냥 당면을 계란에 싸서 주더라고. 근데 뭐 가격이 물론 한 5,000원인가 4,900원인가 그랬거든. 네 덩어리에. 그래서 가격 대비 나쁘진 않았지만 굳이 먹고 싶진 않았다. 음. 그리고 고기 산적 튀김이라고 써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오, 그래도 좀 산적 느낌이라도 냈으려나 하고 먹었는데 너비아니 튀김이었던 거야. 물론 거기가 수제여가지고 다 만드는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너비아니도. 근데 그 내가 생각했던 그런 비주얼도 아니거니와 이래가지고 조금 실망스러웠다. 음. 아마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하지만 이제 잘 안 먹을 것 같은. 메인만 한 여름에 먹지 않을까? 여름 좀 끝날 무렵, 여름 시작할 무렵쯤에나 먹을 것 같은 그런 메뉴였어.
냉짬뽕이란 걸 처음 먹어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막 이게 첫 입은 냉면 같은데 먹 바로 짬뽕 맛이 나는 거야. 그러다가 다시 냉면 맛이 났다가 다시 냉짬뽕 짬뽕 맛이 났다가 막 그래. 그래가지고 뭐냐? 이거 맛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먹었어. 어. 먹어본 적 없는 그런 맛이었어요. 신기하더라고. 음, 진짜 신기했어요. 딱 첫 입은 진짜 냉면이었거든. 근데 딱 그 냉면 맛 바로 사라지자마자 짬뽕 그 불맛 말고 짬뽕의 그 빨간 맛 있죠. 그 빨간 맛이 딱 바로 느껴지는 거야. 그러다가 그거 느끼자마자 바로 다시 냉면 맛으로 돌아가. 이게 뭐냐? 그러면서 먹었어. 먹는 내내. 그래도 짬뽕이다 보니까 막 오징어, 그 뭐지? 진미채 같은 거랑 해파리랑 그런 게 좀 많이 주더라고요. 새우랑. 어, 가격 대비 나쁘진 않았다. 뭔가 처음 먹어보는 너무 낯선 맛이어가지고 신기했어요. 음, 어이구야. 여러분들도 먹어볼 일 있으면 한 번 정도는 먹을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 물론 그게 취향이라면은 자주 먹겠지만 오늘 되게 신기했어. 아, 최면이 냉면이랑 짬뽕이에요? 오호. 그거는 맛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짬뽕하고 냉면이랑? 아니, 그게 같은 맛이 같은 맛인가? 아, 좀 다른 맛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그게 뭔가 식초의 그 냉면 특유의 그 식초 맛이 났거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짬뽕 그 빨간 맛이 났거든? 근데 불맛은 없어요. 그게 짬뽕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짬뽕이랑 섞으면 이상할 수도 있어. 불맛이 아예 없어요. 그 냉짬뽕에. 왜냐면 애초에 불을 쓸 수가 없지. 차가우니까. 그리고 그것도 있어. 국물 자체는 생김새는 냉면에 좀 가까워요. 왜냐면 뭐 짬뽕은 뭔가 기름 이런 게 떠 있잖아. 근데 그거는 기름은 없어. 좀 더 냉면 국물에 가까운 국물 자체는. 근데 맛이 짬뽕 맛이 나는 좀 그래. 좀 신기한 맛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생김새는 다대기 넣은 냉면이에요. 진짜로. 냉면 그 빨간 색깔 그거 소스 넣어가지고 다 비비면은 빨갛게 변하잖아. 근데 맛이 냉면 맛 났다가 짬뽕 맛 났다가 그래.
그 불맛 없는 짬뽕 맛이 나요 거기서. 근데 그러다가 뭔가 식초 넣은 냉면 맛도 났다가 이게 계속 반복돼. 그 두 개. 신기한 맛이었어. 기회가 되면 한 번은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경험해보고 취향일 수도 있잖아. 나는 여름에는 오히려 소바 같은 걸 좋아해. 냉모밀을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냉모밀에다가 새우튀김 같은 거 같이 먹고 그래요. 네. 오, 가브리엘 푸아르님 어서 오세요. 차나 안녕. 음, 뭐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저녁은 먹었네요? 저녁 그렇게 먹고 점심 그렇게 먹고 저녁은 저 그냥 뭐야 마트 가가지고 구운 치킨이 이렇게 팔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구워야 되는 거야. 내가 구워야 되는 치킨이 있더라고요. 그냥 간만 돼 있는. 그래서 그거 구워가지고 저녁에 그것만 먹었거든. 근데, 이거 얼마였지? 6,000원인가 8,000원이었는데 그냥 요즘은 내가 굳이 안 구워도 에어프라이어나 이런 게 구워주잖아요. 그러니까 구워놓고 TV 보고 구워놓고 누워 있다가 띵 하면은 다 돼 있어. 그래서 가격 대비 괜찮은 느낌도 들고 그냥 먹다 보니까 배불러가지고 닭가슴살은 버렸어. 깔락에 그렇게 뭔가 투비드화 되지 않은 닭가슴살은 못 먹겠거든. 되게 고무 씹는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고무줄 씹는 느낌이야 진짜로. 막 포장 이렇게 해주는 거에 그 빨간 고무줄 있잖아요. 예전에 그거 심심하면은 그냥 씹고 놀았거든. 애기 때 아니어도 그냥 껌 씹는 느낌으로다. 근데 진짜 딱 그 식감이야. 나한테 그 닭가슴살이 너무 뻑뻑해. 습기 하나도. 정도. 아, 오늘은 그렇게 먹었다. 오늘은 근데 저녁은 또 어떻게 보면 식단이긴 해. 내가 막 뭐 간을 엄청 해가지고 먹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식단이긴 하지. 요즘 제가 저녁은 그냥 좀 막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안 먹고 있거든요. 그 저녁 시간을 벌기 위해서도 있고 슬슬 여름이 되면 제가 가스레인지랑 척을 져요. 요리를 안 해요. 더우니까. 더우면 요리 절대 안 하거든. 집 온도도 올라가잖아. 불 앞에 있으면 나도 덥잖아. 이중고여가지고 여름에는 거의 사 먹거나 밖에서 해결하고 오거나 어떻게든 그렇게 먹어요. 집 온도 올리기도 싫어. 뭔가 요리를 해 먹는 게 아니라 뭔가 그 고행이야 요리가. 진짜 여름에 밥 해주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 뭔가 되게 고마움을 느껴야 돼.
집 온도 올라가는 거 진짜 싫어요. 여름에 특히. 제가 지금 역대급으로 에어컨 일부러 안 켜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지금 방송하는 방에만 에어컨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딱 맞아. 25도로 설정했는데 진짜 25도여도 진짜 땡큐야. 조만간 24시간 풀로 돌리는 날이 머지 않았나 싶어요. 지금 원래라면은 작년 같으면은 돌리고도 남은 건데 묘하게 틀자니 더 안 덥고 밖에 바람은 또 겁나게 불고 이거 봐 다 이거 뭐야 이거 어째야 내일은 또 온도 내려가고 내일부터 슬슬 온도 내려가고 토요일은 또 23도예요. 그러니까 이 장단을 못 맞추겠어. 그렇다고 더우라는 건 아니지만 시원할 거면 계속 시원해라 이거지.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오지 말고 그냥 계속 내려가 있어라 이건데. 그럼 정말 힘들어. 오늘 트위터에도 올렸잖아요. 광야에만 진짜 딱 그 짤이야. 그 막 아침에 일어나든 뭐 오후에 약속 있어서 오후에 일어나서 준비하든 준비할 때 세팅은 완벽해. 진짜 최상의 상태로 딱 나가잖아. 근데 진짜 6월부터는 나가자마자 바로 습기 있는 공기 때문에 머리 세팅한 거 다 풀 죽고 얼굴 바로 습기 차가지고 막 선크림만 발라도 선크림 다 올라오고 막 파데 바르면은 파데 다 올라오고 땀 닦으면 파데 막 뭉치고 막 쌩 난리도 아니거든. 진짜 여름은 오늘 딱 그 느낌이었어요. 얼굴에 선크림 딱 바르고 그냥 나오거든요. 요즘엔 나갈 때. 근데 산시는 선크림을 그거를 발라요. 그 하얗게 안 되는 거를 바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녹아버리면 눈에 다 들어가. 그러면은 막 사연 있는 사람들 막 걸으면서 우니까 눈 따가워서 막 눈물 엄청 나거든. 그러면은 진짜 사연 있는 사람들 아침 대바람부터 울면서 막 출근하니까 여름에 진짜 그런 일이 진짜 많아요. 제가 선풍기를 목에다 하나 달고 등에다 하나 달아도 어쩔 수 없더라고 더운 건. 여러분들도 집 밖에 나갈 때 엄청 더우실 것 같은데 나는 그나마 오전에 나가잖아. 해 뜰 때쯤 나가고 해 질 때쯤 들어오는데 가끔씩 이제 낮에 나가시는 분들이나 브런치 때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때는 진짜 이제 죽음이지. 특히 주말에 약속 나간다고 한 11시 이때 준비해가지고 나가면 진짜 죽음이야. 그냥 멜트. 얼굴이 녹아버려. 자, 그런 일 3개월 남았잖아. 다시 시원해지려면. 어떡하니, 얘들아. 나는 이제 곧 죽음이야. 음. 오늘은 담요 덮고 있어요. 왜? 에어컨. 맞아 맞아. 난 또 여름에 필수지. 온도 안 맞아가지고 학교든 어디든 어,
너무 세게 틀어 놓으니까 담요 덮고 아니면은 가디건 챙겨서 다니는 사람들 있죠. 저도 작년에 나도 근데 작년에는 그랬어. 지금은 그분이 퇴사를 해 가지고 안 그런데 어땠냐면 나는 아마 예전에 한번 말한 적 있을 거예요. 에어컨 바로 밑에 있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천장에 달린 시스템 에어컨이어도 거기서 바람이 나오면 벽을 타고 내 발이랑 손 쪽으로 그냥 직방으로 바람이 바로 와요. 그러니까 한여름인데 손이랑 발이 얼어버린 거야. 근데 뭐 발은 뭐 얼면은 뭐 녹으면 그만인데 손 같은 경우에는 내가 키보드를 계속 치고 있잖아요.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손가락이 얼어가지고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야. 키보드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올려. 그러면은 그 사람이 1시간에 한 번씩 담배를 피러 나가거든. 그럼 담배 피러 나가면은 무조건 덥잖아. 더울 수밖에 없잖아, 밖은. 그러니까 나갔다 와서 아 더워 이러면서 온도 내리고 그럼 나는 다시 추워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러면은 또 1시간 뒤에 또 담배 피러 나가서 아 더워 이러면서 다시 온도 내리고 그거 엄청 그거 가지고 에어컨 가지고 그 기싸움 엄청 했어요. 대놓고 막 뭐 춥네 덥네 막 이러면서 싸우진 않았는데 이제 그 사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추워해. 왜냐면 한 여름 냉방 온도를 몇 도로 맞춰놨지? 21도로 낮춰놨나? 21도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꾸 본인 덥다고 그 담배만 안 피러 가면은 더운 거 모르는데.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여름에 그거 입었어요. 그 집업 후드 입었어요. 여름에 안에 반팔 입고 밖에 20일 그 집업 후드 입고.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뭔지 알아? 겨울에는 딱 그 반대가 돼. 춥대. 이번에는 당연히 춥겠지. 영하 10도에 담배 피러 1시간마다 나가니까 춥겠지 당연히. 그러면은 담배 피고 와가지고 춥대 이번에. 그러면서 히터를 28도로 올려. 그 1시간마다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난 이제 또 가가지고 다시 겁나 내려. 20 23도인가 이러면 안 절단 돌아가거든 한겨울에. 그리고 또 진짜 짜증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저희가 그 바닥 난방도 돼요 사무실이. 그러니까 바닥 난방은 바닥 난방대로 들고 히터는 히터대로 돌려. 그러니까 한여름에도 반팔 입고 출근해요. 반팔 입고 후드티, 반팔 입고 패딩 입고 출근해. 그럼 출근해가지고 패딩 벗고 반팔 입고 그 제가 그 집업 후드 있다 했잖아요. 후드 집업 그거 입고 있다가 더우면 벗어. 온도 조절 안 돼가지고 순간적으로 더울 때 있거든. 나도 집중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벗고 선풍기 틀어요. 한여름, 한겨울에. 여름은 또 반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좀 그랬어. 그게 나만 춥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했거든. 반대여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막 건조해가지고 천식 걸린 분도 계세요. 이게 겨울에 자꾸 히터를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사무실 엄청 건조했거든. 그러니까 천식 걸리셨더라고 결국에는. 이번 봄에 그 병원 가니까 확정 나셨대. 그 천식이라고 조심 관리하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때문이야. 왜냐면 내가 알기로 그분은 히터랑 에어컨을 집에서 잘 안 트신다고 했어. 딱 최소한으로만 튼다고 하셨거든. 진짜 최악이었어요. 그 히터 빌런 때문에. 진짜 개 짜증나는.
더우면은 선풍기를 갖고 와서 개인 선풍기를 갖고 와 가지고 좀 틀거나 막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귀찮대. 그런 거 하기 귀찮대. 그래서 안 한대. 그리고 겨울에는 춥잖아. 그러면은 내복을 입으면 되잖아, 인간적으로. 근데 또 내복은 싫대. 그래서 내복은 또 안 입는데 맨살에 셔츠 하나 입고 와 가지고 "춥다."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계열받지. 어쩌라고. 진짜 어쩌라고 나와. 추우면은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뭐 우리처럼 후드 집업을 입던가 추우면은. 그러지도 않아. 무조건 셔츠 하나 입고 있어. 노력을 안 해, 본인이. 본인이 더운 거를 본인의 더움을 이해해 달라. 본인의 추움을 이해해 달라.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진짜 짜증나.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돈도 개 많이 받아. 내가 알기로 그 사람 연봉 대충 억대예요. 대충. 그 사람 그 정도는 했었어. 왜냐면 개발자여가지고. 음. 돈이라도 없는 사람이면 내 몰라. 음. 완전 좀 개인 지밖에 모르는 좀 되게 개인주의.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땐 그건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 나는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를 다르게 생각하는 주의거든. 남한테 피해를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난 개인주의랑 이기주의를 나누는데 그 사람은 피해를 너무 줘. 타협을 할 생각도 없어. 겁나 이기주의죠. 음. 우리는 뭐 좋아가지고 겨울에 뭐 후드 집업을 입고 선풍기를 트냐고. 여름에 뭐야? 여름에 후드 집업을 입겠냐고. 뭐 좋아가지고 한여름에. 음. 그럼 또 알아줘야 돼. 본인의 더움과 본인의 추움을 또 알아줬으면 좋겠대. 자꾸. 우리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너의 우리의 추움, 너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추움과 건조함과 이런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진짜 짜증났어. 담배도 1시간마다 피니까 와, 사실 웬만하면은 연초 냄새를 뭐라 그래야 되지? 대놓고 내 앞에서 피는 거 아니면 어디서 연초를 피고 온 사람들의 냄새를 잘 못 맡아요. 현신이. 왜냐면 너무 노출이 많이 돼가지고. 왜냐면 예전에 우리 장로 중에 한 명은 아예 집 안에서 담배 폈거든. 그러니까 나는 간접흡연 같은 거에 좀 많이 노출이 된 적이 있었어, 예전엔. 그래서 내 연초 냄새를 잘 못 맡아. 실내 흡연을 하셨었거든.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막 이제 성인 된 친구들 있으면은 지 혼자 담배 피러 가기 싫대.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 근데 또 나는 가자 그러면 그냥 가는 편이거든. 담배 피는데.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지? 나 빼고 다 피는 사람들이잖아. 그 담배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대한 나는 그 친구랑 둘이 있는 좀 다른 떨어진 곳에서 담배 피는 거 이제 좀 지켜보는데 얘기하면서 둘밖에 없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밥 먹다가 갑자기 담배 피러 간대. 그러면 혼자 가라 그래. 근데 길 걷다가 갑자기 담배를 피고 싶대. 그럼 따라가는 거죠. 그때는 따라가요. 그래. 가는 길에 담배 피고 싶은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라고. 요즘은 또 담배 피고 싶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물론 길빵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이제 내 친구들은
내 앞에서는 뭐 길방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앞에서는 절대 못해. 하면은 내가 얼굴에서 진짜 물 뿌린 적 있거든. 어디 버릇없이 그 길방을 하냐고. 그래서 진짜 뿌렸어요. 연초 피길래. 미쳤냐 이러면서. 그때 마침 물 갖고 있었거든. 차가운 물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얼굴에 뿌려버렸어. 정신 차려. 내 앞에선 하지 마라 이러면서. 그래서 바로 이제 담배 피러 그 흡연구역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길에서도 흡연구역이 별로 없다 보니까 길 가다가 흡연구역을 발견하면 뭔가 오아시스 같은가 봐. 자꾸 길 걷다가 있으면은 하나만 피고 가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근데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예전에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내 기억으로. 내 기억으로 20대가 딱 되자마자, 그러니까 대학생이 딱 되면 남자애들은 거의 다 담배를 폈어. 내가 그 20대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미성년자일 때 성인들을 봤을 때 딱 그런 느낌으로 봤거든. 근데 이상하게 내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담배를 안 피는 거야 남자애들이. 내가 다니던 데가 내 그 같은 동기들이 좀 특이한 거이기도 한데 담배 피는 애들이 한 2명 있었나 그랬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은 한 명도 안 피고 남자애들 한 2명 폈나? 군대 갔다 왔는데도 안 피더라고. 보통 군대 가서 담배 배워온다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내 동기들은 군대 가서도 담배는 안 배우더라고. 그래서 공부할 때 그건 좋았어. 이상한 냄새 끌고 오는 애들은 없었거든. 담배 냄새 끌고 오는 애들은 없었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학교에 흡연 구역이 따로 있나요? 대학교에? 흡연 부스라던가? 나는 그게 없어가지고 진짜 계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입구 있죠. 입구에서 담배를 그렇게 펴. 그럼 나는 강의실 들어가는데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들어가야 돼. 모르는 아저씨들의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학년이 작을 때는 그 말을 못했죠. 막 선배들 많을 때는 그냥 아씨 더러운 꼴 본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데 이제 학년 먹을수록 담배 핌 살짝 그 쳐다봐. 좀 개짜증 내는 얼굴로 쳐다보면 다음날부터 거기가 담배를 안 피더라고. 다른 데서 피더라고. 입구에서 안 피고. 학년 높아졌을 땐 좀 괜찮았어. 막 조교랑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 드잡이했어. 저기 담배 피는 애들 다 잡으라고. 학교 못 다니겠다. 학과장 막 찾아가가지고 교수들 찾아가가지고 담배 때문에 학교 못 다니겠으니까 빨리 저거 어떻게 해보라고 막 이러면서 엄청 귀찮게 했어. 냄새나 죽겠다. 일부러 연초 그렇게까지 많이 못 맞는다 했잖아. 근데 일부러 꼴배기 싫어가지고. 네? 그렇게 연초만 고수하던 우리 장로 중에 하나도 이제 전자담배만 피더라고. 연초 안 피더라고. 그래서 야, 뭐
축하해 이러면서 상장을 한 건가 이러 막 그런 그랬어. 막 이번에도 가가지고 왜 연초 안 펴? 이러고 연초가 애초에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장수하려고? 아유 벽에 똥 칠하겠어. 이러면서 건강 나빠진다 막 이러는 거야. 연초 피면. 그래서 아우 얼마나 장수하려고 이 전자담배를 필까? 이러면서. 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나 이게 정확히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한번 치약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다는 기사가 한번 돈 적이 있어요. 그 뭐 브랜드도 기억 안 나고 어떤 제품인지도 기억 안 나는데 그런 뉴스가 한번 돌았어. 뭐 시중에 치약 뭐 60개인가 몇십 개를 그 조사를 해봤더니 1급 발암 물질이 어느 제품에서 발견이 됐다. 근데 그게 되게 대중화된 그런 제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막 그 담배 피는 애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치약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면 어떡하냐? 암 걸리면 어떡해? 이러는 거야. 그 담배 피는 애들이 막 한 열 몇 명이 있는 그 무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그냥 가만히 그냥 듣고 있다가 나 내 할 일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담배 피는데 바람을 왜 걱정하냐고. 암 걸리 걱정을 왜 하냐고. 니네 이미 걸려 이러면서. 진짜 왜 걸려도 걸렸지 이러면서. 조심해 조만간 죽을 거니까. 치약 때문에 죽을 게 아닐걸? 너네 담배 그렇게 피면은 폐암 걸려서 죽어 이러면서. 무슨 치약에 나오는 발암 물질 가지고 걱정을 하냐? 이러면서. 거기 있던 한 열댓 명이 전부 다 상처받았다고 나한테. 팩트 폭력 미쳐버렸다 막 이러면서. 걔네들 야 그걸로 발암 걱정하는 건 나 같은 애들이 나는 거. 나는 담배도 안 피지 술도 안 마시지. 나 같은 애들이나 억울하지 너네는 억울하지도 않아 이러면서. 너는 저기 가서 치약으로 밥 말아 먹어 이러면서. 그런 얘기 했었지. 담배 피는 애들한테. 그 1급 발암물질 뭐 있어봤자 지금. 지들 평생 펴온 담배에 비하면 깨알 만큼 있어. 진짜 하루에 한갑 막 이렇게 피는 애들이 있기는 하더라고. 나는 좀 뭐 전설 속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있긴 하더라고. 그 아까 얘기 1시간마다 담배 피러 간다고 했던 그 사람도 하루에 한 갑은 핀다고 들었어요. 한 갑? 한 갑 반? 이런. 그래서 제가 뭐 공청기야? 제가 그렇게 불렀거든요. 공청기라고 죠. 더러운 공기 다 제가 먹고 있다. 하루에 막 한 갑인가 한 갑 반인가 막 이렇게 핀다 해가지고 그냥 공청기 이러면서 그 대모님한테도 공청기 왔어요 이러면서. 공청기 출근해 버렸다. 아 담배 그 요즘은 담배 피는 사람을 잘 못 봐서 그나마 그건 좋은 것 같아. 그 뭔가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바뀌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PC방에 지금은 흡연 부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기로 흡연 부스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아니면 아예 실내 흡연을 금지한 데도 있어요.
제가 갔던 곳 중에는 네 예전에는 자리에서 그냥 담배를 폈지. 내가 그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PC방에서 뭐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너무 페인스러운 그게 있거든. 자리에 앉아가지고 포커, 훌라, 막 뭐 옛날 어른들이 많이 했던 거 뭐 있지? 막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뭐 와우 이런 거 하면서 담배를 진짜 많이 폈어 그 아저씨들이. 근데 그 옆에서 나는 게임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아저씨들 옆에서. 그럼 담배 냄새 맡으면서 게임을 했던 거야 예전에는. 담배 냄새보다 게임이 좋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절대 못 하잖아. 그리고 예전에 식당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걸? 내 기억으로 있었어. 그리고 길빵이 나쁘다라는 인식을 한지 뭐 한 10년 됐나요? 10몇 년밖에 안 됐을걸? 길빵이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사회가 좀 건강하게 바뀌지 않나? 라는 생각. 담배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너무 자연스러웠지. 재떨이 없으니까 밥그릇에 담배 재떨이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게 애초에 실내 흡연이 안 되니까 그 재떨이 없다고 밥그릇에다가 담뱃재를 털 일이 없지. 근데 그때는 그런 게 몰상식하다고 욕먹을 일이 있을 정도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는 게 비일비재했으니까. 예전에는 담뱃재를 어디다 털어야 되냐 이런 걸로 진짜 감론을 막 이 말이 많았거든요. 재떨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러면서. 그렇다고 그거를 밥그릇에다가 털면 어떡하냐 막 이런 식의 얘기가 꽤 있었거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근데 지금은 그냥 재떨이를 왜 찾아? 식당에서 담배를 못 피는. 애초에 하나하나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꽤 많았다. 진짜 야생, 야만, 무법지대 진짜 딱 그런 말들이 떠오를 그거지 딱. 좋은 거 같기도 하고 그때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은 듭니다. 더 좋아져야 되겠지만. 비흡연자로서 진짜 빨리 길빵도 좀 없어졌으면 좋긴 해. 진짜 그 출근길마다 되게 페인 같은 회사원 한 4, 50대 아저씨 한 분이 진짜 나 어떻게 생겼는지도 너무 잘 알아. 완전 퀭하게 생기셨거든. 근데 내가 왜 퀭하다고 하냐면 다크서클이 진짜 코볼까지 내려올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 눈밑이 진짜 새까매. 거의 언더 아이섀도우 바른 수준이야. 진짜 새까매. 그냥 뭐 적당히 뭐 어둡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새까매. 다크서클이. 그래서 눈이 되게 퀭해요. 근데 그분이 길빵을 하면서 꼭 왼손에 레스비를 들고 다녀. 그러니까 왼손에 아니죠. 오른손에 레스비, 왼손에 담배인가 막 이런 식으로 돌아다녀. 그 손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거를 매일 봐. 되게 계열받아요. 그거 볼 때마다. 나랑 마주치면서 오거든. 내가 멀리서 지켜보는 게 아니야.
개 짜증나요. 볼 때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알죠? 입술 시꺼먼 거. 그 장기 안 좋아가지고 입술도 막 붉은기가 없고 거의 그 보라색에 가까워요. 보라색이나 아니면 완전 시꺼멓거나 그 두 색깔만 있어요. 입술이. 어디 장기 한두 개 안 좋은 거거든. 입술 까마면은. 그나마 그런 게 나는 출근길이니까 애기들은 없으니까 이러는데 가끔씩 계열받는 것 중에 하나 초등학교 근처에서 길빵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그거는 못 참겠더라. 애들 있는 데서는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진짜 해요. 저. 초등학 한 근래에만 한 3번은 본 것 같아. 초등학교 앞에서 담배 피는, 네, 초등학교 앞이 아니라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면서 길빵하는 애들 버젓이 지나다니는데 그거랑 나는 내가 산신 유일한 몇 안 되게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앞에서는 무단횡단 절대 안 하고요. 근데 길바닥에 원래 산신이 쓰레기를 절대 안 버리거든요. 길에 쓰레기 버리는 거 진짜 싫어해가지고 내가 버려도 왜 그 종량제 봉투 밖에다가 내놓는 분들 있잖아. 근데 거기다가 쑤셔 넣기는 해도 길에는 절대 안 버리거든. 떨어뜨리면 무조건 주워요. 왜냐면 내가 인지를 하면. 근데 초등학교 앞에서는 더 안 버리려고 그러고 혹시라도. 그리고 무단횡단도 절대 안 하고 초등학교 애들 보니까 그거야. 이게 그 학생들이 알고 무단횡단하는 거랑 모르고 무단횡단하는 거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걔네들은 모르고 무단횡단할 확률이 높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초등학생 앞에서는 초등학생이나 초등학생보다 어린 애들 앞에서는 안 해요. 일부러. 사실 무단횡단 거의 밥 먹듯이 하거든. 막 물론 6차선 막 8차선 이런 데는 안 하고 그 막 1차선인 거 있잖아. 2차선도 아니야. 그런데 횡단보도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것들 있거든요. 그런 데는 하는데 초등학교 앞에서는 절대 안 해요. 애들 보고 배울까 봐. 근데 길빵을 그렇게 하더라. 그리고 바뀐 거 얘기하니까 그것도 있다. 예전에는 학교 근처에 초등학교, 중학교 할 거 없이 학교 근처에 당구장, 그 성인오락실 이런 거 있었다. 예전에 얘들아 대놓고 있었어. 학교 바로 옆 건물에. 아니 학교 한 블럭 바로 앞 맞은편에 있는 곳에 당구장 이런 거 있고 요즘은 그런 거 없죠. 초등학교 근처로 그런 내가 알기로 그런 거 유해 시설로 없을 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 가게가 되게 오래된 거 아니고서요. 저 요즘은 초등학교 앞에 PC방도 없잖아요. 예전에는 학교 앞에 PC방도 있었어. 근데 요즘은 없잖아.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유독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 새로 짓는 초등학교 근처면 더더욱 없고 있던 초등학교 근처도 꽤 많이 그런 당구장이나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바뀌고 있군 이러면서 지나갔지. 네, 당구장 앞이랑 그 성인 게임 앞에도 그 음, 안 좋아. 나는 아직도 그 성인 게임은 뭐 하는지 모르는데요. 그 도박하는 데인가? 막 뭐 하는지를 몰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이 생겨가지고 무슨 게임 하는지 그 성인 오락실인가? 성인 PC방 막 이렇게 써져 있거든. 근데 이상하잖아. 그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뭐 하는지도 잘 몰라. 근데 예전엔 그게 진짜 바로 앞에 있었어. 나 학교 다닐 때 바로 맞은편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대놓고 1층에. 세상이 좋아지고 있고. 아까 여러분들 저녁 안 드신 분들 있었는데 이제는 저녁 먹어요? 슬슬 먹을 때가 되긴 했어. 열 11시에? 아, 일하시나 보구나. 야자? 아, 학생이구나. 요즘도 야자가 있군. 잠깐만. 헤이, 야자를 하는데 지금 방송 보고 있다고? 잠깐. 그 순간 그게 잘못 걸렸네? 어떻게 11시에 밥을 먹다니 이게 아니라 당신은 야자 중에 왜 방송을 보는 거야? 공부 안 해? 어? 라디오처럼? 아, 근데 뭐라고 안 해요? 그, 라디오처럼 들으면은 MP3 들어도 뭐라고 안 해? 산신도 야자를 했는데 야자를 하면은 무조건 인강만 됐어요. 그래서 인강 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됐거든. 그러니까 MP3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듣는 건 안 됐거든. 라디오도 안 됐고 무조건 인강만 됐어.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뺏어갔어. 오호. 뭔가 산신의 목소리를 이제 좀 백색 소음처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스터디 위드미 배경음악 정도로. 근데 요즘은 다 귀에 뭐 꽂고 공부하는 게 좀 대세긴 하겠. 그 좀 많이 그렇게 공부를 해왔겠다 애들이. 좀 일상이어가지고. 뭔가 그게 사회의 좀 분위기가 돼버렸잖아. 공부할 때 귀에 뭐 꽂고 이런 게. 음. 알고 보니까 다른 애들도 다른 버튜버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버튜버 보거나 아니면 아이돌 좋아하는 친구들은 라방 보거나.
아니면 어떤 좋아하는 인플루언서 있으면은 그 사람 인스타 라방 볼 수도 있겠다. 음. 요즘은 근데 야자가 정말 자율인가요? 아닌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덴가? 음. 저는 어 야간 자율 가로치고 강제 가로 닫고 학습이었거든요. 아 신청은 자유. 우린 우리 야간 강제 학습이었지. 기숙사는 강제고 기숙사를 안 다니면은 자유구나. 우리는 모두가 강제. 그러고 무조건 10시 50분까지. 몇 학년인데? 3학년? 한신 같은 경우에 1, 2학년은 10시였고 3학년은 11시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야자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진짜 2학년인데 그렇게 해? 고생이다. 진짜 고생. 야자를 하다가 조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버스 시간이 끊기는 애들. 아니면 저녁에 아픈 애들. 어, 학교가 학구열이 엄청나군요. 10시 50분까지. 근데 저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야자 이런 것도 다 하고 주말도 학교 가나요? 산신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떻게 했었지? 난 3학년 때는 일단 토요일 일요일 다 학교 나갔고 그 추석 설날에도 당일 빼고는 다 학교를 갔거든요. 2학년 때랑 1학년 때가 기억이 안 나네요. 1, 2학년 때는 내가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갔던 것 같은데.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식으로 뭔가 그 그냥 하기 물론 나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닌데 그냥 생각 없이 뭔가 이 꾸준하게 뭘 하잖아. 내가 성실하게 뭘 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뭐 그게 보답이 공부나 이런 걸로 되면은 당연히 좋지. 성적으로 되면 당연히 좋지만 이게 성적으로 반영이 안 돼도 분명히 나중에 그 자산이 될 거예요. 이게 그 성실함은 큰 자산이 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하는 게 그게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 할 때도 뻑하면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그만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야. 근데 저렇게 미리 저런 거를 공부하고 배우면은 그리고 저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런 부당함에 인내하라는 건 아니에요. 부당함에 인내하라는 건 아닌데 참아야 될 것도 못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야간 자율학습 하면서 어쨌든 인내하고 참고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런 거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나중에 나이 먹으면 큰 자산이 될 겁니다. 내가 이거 하나는 보장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생각으로 12년 개근을 찍고 12년 개근을 찍고 단 한 번도 나는 학교를 안 간 적이 없어. 살면서 이제 와서 근데 좀 이제 와서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땡땡이라던가 이런 게 그 당시에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학생이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학교를 쨘다. 아니면 좀 지각을 한다. 이런 게 학교에 조금 늦게 간다 이런 게 어쨌든 학생만 할 수 있잖아. 어른은 못 하잖아.
한 번은 해볼 걸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한번 해볼 걸 그런 생각 한번 해보긴 해요. 굳이 안 해볼 경험이긴 하지만 그때밖에 못 하는 거는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이제 지나니까 들긴 하더라. 근데 놀랍게 저런 한신이 막 수업 땡땡 이런 거 한 번은 해보면 학교 땡땡이는 안 돼. 그거는 그, 그 기록에 남으니까 그 학생 기록부에 남으니까 그 정규 수업 말고 야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한번 땡땡이 쳐볼 걸 이런 생각. 아니면 땡땡이까진 아니어도 학교에 지각할 수도 있잖아. 지각도 한 번 안 했거든. 정규 수업 지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귀신같이 일어나. 막 한때는 원피스 보느라 한신이 6시에 잔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학교를 7시에 가야 돼. 1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1시간 자고 일어나서 학교 갔어. 방학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 방학 보충 수업이 있잖아요, 학교에. 한신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 2, 3학년 전부 다 방학 때 다 학교를 갔어요. 정규 수업이 아니거든. 보충 수업이잖아, 방학 수업은. 그러니까 그거는 땡땡이를 쳐도 되잖아, 솔직히 말해서. 기록에 남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나와서 공부하는 거잖아. 나오라니까 보충 수업이라고. 사실 그것도 단 한 번도 땡땡이를 쳐본 적이 없어. 정규 수업도 안 해봤지, 보충 수업도 안 해봤지, 야자도 안 해봤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은 해볼 걸이란 생각. 정규 수업 말고 뭐 방학 때라도 그 보충 수업 하루라도 한번 해볼 걸 이런 생각. 왜 다 갔지? 아무도 안 시켰거든. 나한테 학교 안 가냐, 뭐 안 하냐, 뭐 어쩌라 뭐 이러면서 나한테 닥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냥 갔어. 가라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작용이 이거예요. 이런 여러분이 뭔가를 성실하게 그냥 하는 인간이 돼 있으면 그런 성격이 형성이 돼 버리면 어떻게 보면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거야. 그냥 해. 그냥 해.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사실 막 헬스장 가는 거를 어떻게 주 5일 가냐. 근데 사실 작년 1년은 매일 갔어요. 하루 안 갔나? 하루 안 갔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정해놓은 건 하루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날 일요일이에요. 안 가는 날이. 근데 일요일에 내가 그 다음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일이 있어. 그래서 내가 월요일이랑 화요일에 운동을 못 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일요일에 쉬는 날을 땡겨요. 그 화요일에 쉬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거의 안 쉬고 운동한 적도 있거든. 한 3주 정도를 그렇게 안 쉰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1년 동안 했잖아. 그래서 막 이제 직장인들이 뭐 집 가가지고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은 시간도 없고 뭐 한데 운동할 시간은 어떻게 있냐. 운동 가는 것도 일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러니까 가는 게 뭔가 대단하다 이러더라고. 그냥 가는데 힘들고 자시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냥 가야 된다고. 그 누구보다 운동 싫어한다고. 운동 진짜 최악이야. 운동 같은 거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실 그 마인드거든요. 진짜 싫어요. 몸에서 땀 내는 거. 근데 그냥 하는 거야. 하기로 했으니까.
싫고 좋고 이런 것도 없어. 그냥 하기로 했으면 해. 이게 좀 이게 긍정적인 그건지 부정적인 그건지 아직 좀 그래. 그 상황에 따라서 좋을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미련한데 싶을 때도 있긴 해요. 가끔.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의 자산은 될 것이다. 이런 그런 성실함, 어떤 성실함이든 분명히 발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음, 지금도 막 헬스장 갈 때도 힘들다는 생각을 딱히 안 해. 그냥 가야 되니까 나는 왔다. 막 뭐 큰 계획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나는 가야 되기 때문에 간다. 무지성.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의 성격이 그런 데서 조금 괜찮은 것 같아. 군대, 기숙학원 이런 데 있죠. 나를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자유를 잃는 거잖아. 완전 자유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뭔가 구속되고 막 억압되고 뭔가 구속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잘 버텨요. 차나 유나네일님 어서 오세요. 그런 데서 잘 버텨. 왜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나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왔다.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기숙학원에 왔다. 이게 돼버리니까 기숙학원에 어떻게 그 몇 시간 동안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도 못 하고 막 이런 게 힘들어. 막 이런 생각을 안 해. 그냥 한다. 이런 거는 좀 긍정적이긴 하죠. 스트레스를 안 받거든. 왜냐면 그 산신이랑 같이 지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을 못 견디는 애가 있었어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야. 막 너무 힘들다. 뭐 어쨌다 이러면서 나한테 맨날 안 힘드냐 그래서 나는 별 생각이 없어. 그냥 해야 되는 거잖아. 해야 되는데 뭐 어쩔 거야. 그냥 해. 이러면서 어? 해 이러면서 즐기라고는 안 했어. 뭐 어떡해 그냥 해야지 이러면서. 음. 네, 그런 게 이제 좋은 그것도 있을 거예요. 음. 못 견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음. 닭장 갔다느니 숨 막힌다느니 나를 옥매는 것 같다느니 그게 그런 다 그거야. 그 하고 싶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잖아. 누가 공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해야 되잖아. 근데 하기 싫은 거잖아. 이러면서 막 그 자기 혼자서 그 내적 갈등을 막 하고 있거든. 그러면서 그거에서 오는 스트레스야. 근데 한신 같은 경우에 이제 별 신경 안 쓰죠. 해야 되는데 뭐 어쩔 거야. 응? 벌? 뭐 공부하다가 지금 시기에 벌 들어올 시기긴 하죠. 한창 벌도 들어오고 참새도 들어오고 가끔 박쥐도 들어와. 뱀도 나오고. 지금 시기에. 음. 막 그런 거 있었어요. 막 야자하고 이제 학교에서 나와야 되잖아, 집에서. 근데 복도 천장에 뭐 이상한 게 자꾸 있어. 밤에. 복도 천장에 뭐지? 이러고 쳐다봤는데 박쥐가 있는 거야. 박쥐 한 두 마리가. 아저씨 이게 뭔 일이야? 왜 학교에 박쥐가 있는 거야? 현신도 좀 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직까지도 생각나는 썰이라고 하면은 친구 한 명이 겨울에 학교를 안 나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얘 오늘 그 학교 안 나왔다고 쌤 이거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전화가 왔대. 아무래도 그 걔네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그 걔가 주택 살았거든요. 그 현관 바로 앞에 멧돼지가 와가지고 학교를 못 오는 상황이라는 거야. 현관 앞 그 현관문 딱 열고 학교 나가려고 했는데 진짜 멧돼지 3마리 가족, 그러니까 엄마 멧돼지로 보이는 애 하나랑 새끼 멧돼지 둘인가 셋인가 이렇게 있었대. 자기 집 현관문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 문 닫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서 걔 그날 학교 안 왔거든요. 그날 겨울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나 아직까지도 너무 웃겨. 별석사요가 멧돼지 출연이야. 너무 웃기더라고. 그 정도로 산에 있었어요. 학교도 산이야, 집도 산이야. 여름 되면은 진짜 뱀 엄청 나오고 참새 가끔 나오고 참새도 막 날아오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까치 같은 것도 날아오고 이게 그 여러분들 산이 없는 지역, 산이 되게 많은 지역은 비둘기가 없어요. 고산지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고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분지 지형에 있는 도시나 아니면은 진짜 산이 많은 지역에 살면은 비둘기가 없거든. 대신에 까치랑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 까치, 까마귀, 청설모 이런 것들 있잖아. 다른 그 도시 사는 서울이랑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진짜 많고 고라니 엄청 많고. 음. 고라니도 몇 번 이제 출근이래. 그 등하굣길에 고라니 몇 번 보고. 맞아. 산신 딱따구리는 안 봤는데 너구리 같은 건 한번 보고, 너구리인지 오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긴 애도 한번 보고. 그리고 그렇게 황새가 많아. 황새, 그 두루미인가? 그 500원짜리에 있는 애들 있죠? 500원 뒷면에 있는 학 같은 거. 학은 아니야. 근데 황새인지 뭐 흰 색깔로 된 그냥 생 흰 색깔 새들 있거든? 강 같은데? 천 같은데? 외가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외가리는 아가리가 크잖아. 외가리인가? 뭔가 황새인가? 막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뭐 멸종위기종 진짜 많아. 이거 멸종위기종 진짜 많이 봐요. 응? 진짜 많이 봐. 멸종위기종 산에 살면은 막 한창 그때는 그런 뉴스 같은 거에 뭐 멸종위기종의 어떤 동물 막 뭐 국내에 몇 마리밖에 남지 몇백 몇천 마리밖에 남지 않은 동물이 막 그 사진 이렇게 걸려 있고 두더지는 없었어요. 사진 두더지는 아직 한 번도 안 봤어. 그래서 그런 뉴스를 보는데 내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산신 학교 다닐 때 무조건 창가에 앉았다 했잖아요. 창가 이렇게 밖에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그 새가 지금 저기서 놀고 있어. 제 천연기념물 아니야? 이러면서 멸종위기종이라 했는데 방금 뉴스에서 이러면서 저기서 유유자적하게 물고기 먹고 있어. 그 새가. 담비 예쁘겠다. 담비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런 족제비류 같은 애들은 못 보고 멧돼지, 고라니, 참새, 까치, 청설모, 다람쥐까진 본 것 같아.
뭐 아까 말해도 뱀, 박쥐 이런 거. 음, 맞아. 진짜 가치가 많아요. 높은 지대에 살면. 그래서 비둘기 안 봐서 선생님 비둘기를 안 무서워하거든. 비둘기 안 무서워하는데 비둘기가 없어서 오히려 신기했어요. 왜냐면 나는 그 전에 살던 데는 비둘기를 엄청 많이 본 지역에서 살았었거든. 비둘기가 그냥 아주 그냥 무슨 비둘기 키워 그냥 아예 그 동네는. 근데 그러다가 비둘기가 아예 없는 동네로 오니까 뭔가 되게 낯선 거야. 비둘기가 없는 동네도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 산신 사는 데는 비둘기가 좀 적당히 있는 느낌?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막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 여기는 까마귀가 많고. 음, 근데 산신은 요즘은 비둘기 뻐꾸기도 많아요. 그 뻐꾸기 소리 겁나 많이 들려. 산에 살면 그냥 무슨 부금처럼 걸을 때마다 뻐꾸기랑 귀뚜라미 소리랑 개구리 소리가 계절별로 이제 바뀌거든요. 여름에 개구리 소리 들리고 여름에서 그 가을 넘어갈 때 귀뚜라미 소리 엄청 들리거든. 그때 뻐꾸기 소리도 같이 들려요. 저녁 시간에. 맞아. 그렇게 그 노래 부르는 애들이 바뀌어요. 여름에 개구리랑 매미, 가을에 귀뚜라미, 뻐꾸기 막 이러면서 노래하는 애들이 바뀌어. 오늘은 10시 20분이군요. 20분.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 다들 더운데 그 더위 조심하시고 그 뭐야 저거 에어컨 이거 조심하시고 그 냉방병 딱 걸리기 좋은 것 같아요. 냉방병 걸리기 딱 좋은 날씨야. 애매하게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조절을 잘 못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 그래서 어디는 엄청 세게 틀고 어디는 아예 안 틀고 막 이래. 그래가지고 냉방병 걸리기 진짜 좋으니까 냉방병 조심하시고 감기도 같이 조심하시고. 음. 오늘도 방송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는 내일은 쉬는 날이고 일요일이란다. 토요일에 그 뭐야 저 짐 정리하는 게임 한다고 했죠. 짐 정리하는 게임으로 돌아올 테니까 다들 잘 자고. 짜야 10,000원은 고마워. 다들 자 더위 조심하세요. 내일도 더우면은 트윗으로 내가 그 또 다른 뭔가 녹는 짤 같은 거 있으면 또 가져와 볼게. 다들 잘 자고 오늘도 고생 많이 했어요. 안녕 얘들아 참봐. 안녕. 안녕 안녕. 참봐.